나는 늘 생각했다.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람들이라서 무조건 사랑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그 믿음이 내 인생을 지배했다. 그런데 그날 부모님이 내 집거실에서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너와 내 새끼는 그냥 먹튀야. 우리 집에서 왜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나는 35살, 서울의 평범한 직장인이다. 남편과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며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이 내 집으로 들어오신 거였다. 5년 전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고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지면서였다. 딸아, 잠시만 도와줘. 곧 나아질 테니 그렇게 시작됐다. 나는 매달 월급의 반을 부모님 생활비로 들였다. 집세, 식비, 병원비까지. 아이의 유치원비를 아끼며 버텼다. 그런데 그들은 점점 나를 하인처럼 대했다. 왜 밥이 이렇게 맛없어? 내가 요리 못해서 그래. 어머니의 잔소리가 매일이었다. 아버지는 TV만 보며 내가 돈 더 벌어오면 좋겠네 라고 하셨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날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부모님이 돈을 더 달라고 하셨다. 내 돈으로 뭐 하려고? 우리한테 줘. 그 말을 듣고 나는 터졌다. 아니, 아직 터지지 않았다. 그저 속으로 삼켰다. 그날 저녁 부모님이 소리치기 시작했다. 너는 우리 덕에 여기서 사는 거야? 먹튀처럼. 내 집인데. 내 땀으로 산 아파트인데. 그 말에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내 인생을 희생해야 하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를 생각했다. 아니, 복수가 아니라 해방을.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부모님께 아침을 차려드렸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부모님의 말은 내 자존심을 짓밟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기대를 짊어졌다. 오빠는 자유롭게 살았지만 나는 착한 딸이어야 했다. 대학 때 장학금을 받아 공부하고 취업 후에도 집에 돈을 보냈다. 결혼할 때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했지만 이혼 후 다시 그들의 짐이 됐다.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지 어머니의 말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울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날 회사에서 나는 변호사를 검색했다. 부모님을 내보낼 법적 방법. 한국에서 부모를 모시지 않은 건 불효로 보이지만 법은 내 편이었다. 집은 내 명의였다. 나는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이 또 잔소리를 시작했다. 오늘 뭐 했어? 돈 벌었어.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열심히 했어요. 속으로는 곧 끝날 거야 라고 생각했다. 아이가 잠든 후 나는 일기를 썼다. 그 안에 모든 원망을 쏟아냈다. 부모님의 무시, 배신감. 왜 나만 희생해야 해? 그 질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다음 주 나는 부모님께 말씀드렸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그들은 웃었다. 뭐? 내가 감히,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복수는 시작됐다. 부모님은 믿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우리를 쫓아낼 수 있어? 피를 나눈 가족인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이 집은 제 거예요. 5년 동안 모시고 살았지만 이제 그만할게요. 어머니가 울기 시작했다.
내가 불효자야. 하늘에서 벌 받을 거야. 그 말에 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더 이상 약해지지 않았다. 지난 5년의 기억이 떠올랐다. 내가 임신했을 때 부모님은 제 낯이 내 인생 망친다고 하셨다. 그런데 이제 아이를 새끼라고 부르며 먹튀라고. 그 모순이 나를 화나게 했다. 나는 변호사와 상담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통보 후 2주 기간 주세요. 나는 부모님께 3개월의 시간을 줬다. 그 기간 동안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었다. 부모님은 매일 나를 비난했다. 내가 우리를 버리면 내 인생 끝장이야. 오빠에게 전화의 중재를 부탁했지만 오빠는 내가 참아. 부모님 나이 드셨잖아 라고만 했다. 나는 오빠를 원망했다. 왜 나만? 왜 여자인 내가 모든 짐을 져야 해? 그날 밤 아이가 물었다. 엄마, 왜 할머니 화나셨어? 나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가 지킬게 아이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복수는 단순했다. 그들을 내 삶에서 지우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가족의 끈이 끊어지는 아픔. 그런데도 나는 멈추지 않았다. 3개월이 다가오자 부모님의 태도가 변했다. 처음엔 화를 내시더니 이제는 애원하셨다. 딸아,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어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시며 사업 다시 해볼게. 도와줄게 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흔들렸다. 정말 미안한 걸까? 아니면 그냥 상황 때문일까? 과거를 떠올렸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할 때 부모님은 돈 더 벌었네? 우리 줘 라고만 하셨다. 내 성공을 축하하지 않고 이용하려 했다. 그 기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늦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 부모님은 오빠 집으로 가기로 했다. 오빠는 불만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날 짐을 싣는 트럭이 왔다. 부모님의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지자 집이 텅 비어가는 게 느껴졌다. 아이는 할아버지 가라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다른 데 가실 거야 속으로는 안도했다.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내가 괴물인가? 부모를 버리는 불효녀. 사회에서 나를 어떻게 볼까? 한국 문화에서 부모를 모시지 않은 건 죄악이었다. 친구들은 참아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못 참았다. 그날 저녁 집이 조용해졌다. 아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 엄마, 이제 우리만. 아이의 말에 나는 웃었다. 응, 우리만. 행복할게. 유복수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실. 하지만 자유를 얻었다. 부모님이 떠난 후 내 삶이 변했다. 처음엔 빈집이 낯설었다. 매일 들리던 잔소리가 없으니 고요가 무서울 정도였다. 하지만 곧 적응했다. 출근길이 가벼워졌다. 월급을 내 통장에 넣으니 여유가 생겼다. 아이의 교육비를 늘리고 나 자신에게도 투자했다. 피트니스 클럽에 등록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였다. 강해진 나. 그런데 부모님의 소식이 들려왔다. 오빠로부터.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 내가 와봐. 나는 거절했다. 오빠가 해. 오빠는 화를 냈다. 내가 왜 그래? 가족인데. 그 말에 나는 웃었다. 가족. 그들이 나를 가족으로 봤나? 먹튀라고 부르던 사람들이? 나는 과거를 회상했다.
결혼 전 부모님은 내 남편을 싫어하셨다. 그놈은 안 돼. 그런데 이혼 후엔 내 탓이야 라고 하셨다. 그 이중성이 나를 아프게 했다. 이제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밤마다 꿈을 꿨다. 부모님의 얼굴이 나타나 미안해 라고 속삭였다. 그 꿈이 나를 괴롭혔다. 정말 후회하나? 아니면 내 환상일까? 나는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희생자예요. 이제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 말이 위로됐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부모님의 후회가 내게 전해질 때마다 나는 더 강해졌다. 아이가 자라는 걸 보며 나는 다짐했다. 나는 아이에게 이런 아픔 주지 않을게. 그게 내 승리였다. 시간이 지나자 부모님의 상황이 악화됐다. 아버지의 병이 재발했다. 어머니는 우울증에 걸리셨다. 오빠가 매일 전화했다. 돈 좀 보내. 병원비가 부족해. 나는 처음엔 무시했다. 하지만 마음이 약해졌다. 가족의 피가 흐르는 탓인가? 결국 소액을 보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오빠는 감사하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 침묵이 나를 아프게 했다. 왜 사과하지 않나? 왜 여전히 자존심인가?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그들은 변하지 않았다. 나를 이용할 뿐. 그 사실이 확인되자 나는 완전히 끊었다. 연락처를 차단했다. 아이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아이가 웃었다. 엄마, 행복해. 그 미소가 내 상처를 치유했다. 하지만 복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부모님의 고통을 알면서도 나는 도와주지 않았다. 그게 내 선택이었다. 사회에서 나를 비난할까? 불효녀라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내 인생은 내 거다. 상담에서 배웠다. 경계 설정이 사랑이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지만 더 이상 희생하지 않았다. 그날 제주 해변에서 나는 울었다. 해방의 눈물. 과거의 나를 보내는 눈물. 이제 나는 새로 태어났다. 하지만 가끔 밤에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먹튀야. 그 말이 사라지지 않았다. 1년 후 나는 승진했다. 새로운 직장에서 인정받았다. 아이는 학교에 들어갔고 친구들이 많아졌다. 삶이 안정됐다. 그런데 오빠가 찾아왔다. 부모님 돌아가셨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돼 세상을 떠나셨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따라가셨다. 장례식에 갔다. 그곳에서 오빠가 나를 원망했다. 내 탓이야. 내가 도와줬으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내 탓인가? 아니, 그들의 선택이었어. 장례식장에서 부모님의 사진을 봤다. 젊었을 때의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이기심.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서 있었다. 유언이 있었다. 딸에게 미안하다. 그 말이 전해졌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상처받았다. 장례 후 오빠와 나눴다. 왜 나만 희생했어야 해?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그 사과가 처음이었다. 복수는 여기서 끝났다. 부모님의 죽음이 내게 준 교훈. 나는 아이에게 말했다. 가족은 서로 존중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 삶은 평화로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 아픔이 남아 있었다.
그 아픔이 나를 성장시켰다. 나는 더 강해졌다. 사회의 시선. 상관없다. 나는 나답게 산다. 그게 진짜 승리다. 죽음 후 부모님의 유품을 정리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어머니의 글, 딸이 미워. 왜 우리를 버렸지? 그 글을 읽고 나는 웃었다. 미워. 그들은 나를 미워한 적 없나? 나를 이용한 건 사랑인가? 일기 속에 내 어린 시절 이야기가 있었다. 착한 딸로 키워야 해. 그 기대가 나를 올감했다. 나는 일기를 불태웠다. 과거를 지웠다. 아이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었다. 우리는 공원에서 산책했다. 엄마, 사랑해. 아이의 말에 나는 행복했다. 복수의 대가는 컸다. 가족의 상실. 하지만 얻은 건 자유와 자존감. 상담사는 말했다. 당신은 생존자예요. 그 말이 맞았다. 나는 생존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이제 나는 강하다. 가끔 꿈에서 부모님이 나타난다. 미안해. 나는 대답한다. 알아요. 하지만 늦었어요. 그 꿈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 오히려 힘을 준다.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내 미래를 위해. 몇 년이 흘렀다. 나는 재혼했다.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는 내 과거를 이해했다. 너는 강해. 그의 말에 나는 미소 지었다. 아이도 새아빠를 좋아했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었다. 오빠와는 가끔 연락한다. 그는 변했다. 내가 옳았어. 그 승인이 늦었지만 받아들였다. 부모님의 무덤에 가끔 간다. 꽃을 놓고 속으로 말한다. 용서해요. 하지만 잊지 않을게요. 그 용서가 내 해방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평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교훈. 사람을 너무 믿지 마. 가족이라도. 내 인생은 내 거다. 그게 핵심이다. 결국 나는 생각한다. 가족이란 무엇인가? 아니, 존중과 사랑이다. 그들이 나를 먹튀라고 불렀을 때 나는 깨달았다. 희생은 강요될 수 없다. 이제 나는 자유롭다. 하지만 한 가지 물음이 남는다.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